제목이 뭐라고? 근데 이 전우치전은 사실 너 혹시 이거 영화 알아? 그 이름도 찬란한 강동원이 영화를 찍었는데 사실 선생님은 영화는 안 봤어. 워낙 선생님이 이제 고전소설로만 아이들을 많이 지도했다 보니까 나한테는 소설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영화로 하면 나는 일단 좀 보기가 싫어. 왜냐면 내가 소설에 가지고 있는 내 감성이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헤쳐질까봐 약간 좀 그런 원작이 있으면 그걸 좀 보기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 전우치전 같은 경우에 사실 전우치전만 공부하는 건 우리한테 좀 의미가 없어. 아마 학교에서도 전우치전하고 대적할 만한 뭔가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얘들아, 빨리 얘기해봐. 학교에서 이거 나왔다며. 전우치전하고 딱 대적할 만한 거야. 그렇지. 이 나갔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둘 다 일단 공통점이 뭐예요, 얘들아? 뭘 부릴 줄 알지? 도수를 부릴 줄 알아.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알아, 얘들아? 누구랑 싸우니? 사회 제도랑 좀 싸워. 근데 이 사회 제도랑 싸우는 게 좀 어떻게 싸우냐면은 이 사회 제도랑 싸운다라는 거는 뭐 제도를 뭐 바꾼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그 기득권층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뭘까, 얘들아? 지배층.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에 대한 어떤 횡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징벌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 얘들아.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공통되고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힘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얘들아? 구제한다라는 거. 지금 여기다가 쓴 거는 전우치와 홍길동의 공통점이야. 근데 좀 차이점을 들자면 전우치 같은 경우에는 도수를 좀 꽁으로 얻었어. 여우에 이제 넋이 들어가 있는 구수를 삼키거든. 그래서 도수를 얻게 됐고요. 길동이는 어떻게 얻었니? 일단 타고나기를 좀 빼어나. 근데 수련도 열심히 했어.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배층을 징벌하고 백성을 구제함에 있어서 목적이 살짝 달라. 이 홍길동은 약간 공적인 목적이 좀 커. 근데 자, 봐봐. 얘는 공을 위해서 공적인 목적이 좀 큰데 얘는 조금 장난도 많고 좀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이런 경우도 조금 많아. 장난도 조금 많아. 그래서 약간의 좀 느낌으로 치자면 이런 썰도 있어. 홍길동전의 아류작이다. 요런 썰이 조금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런 것도 비교해서 조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전우치전이 메인으로 나오면 이 홍길동전을 보기 박스로 넣어놓고 너희한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이 전우치전에 대해서 뭔가 너희한테 막 내용 자체를 같이 읽고 설명해 줄 만한 거는 없어요, 얘들아. 그건 전우치전에 어떤 파트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항상 전우치전에서 이게 한 5년 안에 또 한 번 나왔었어요, 얘들아. 근데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왜냐면 선생님이 항상 수특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업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전우치가 도수를 부려서 어떤 못된 욕심 많은 양반을 또 그렇게 골탕 먹여서 양반 한 명 있으면 이 양반이랑 똑같이 생긴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옹고집정 같은 거 알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좀 전해졌거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근데 여기서는 좀 에피소드처럼 나열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 선생님이랑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20페이지 선생님이랑 좀 잠깐 볼까요, 얘들아? 20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은요, 20페이지 맨 아래에 선생님이 네모난 박스 하나 갖다 놨어요. 주황 색깔 좀 보시면 전우치전과 홍길동전의 차이라고 갖다 놓은 거 보이니, 얘들아? 네. 글씨가 좀 어떻게 나왔나, 글씨 크기가. 너희 젊으니까 괜찮죠? 네, 요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웬만하면 추가 종이 없이 좀 우겨 넣어봤어요. 자, 도수를 사용하여 부정한 지배층에 저항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모습은 공통된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차이점에다가 딱딱딱 체크를 해놨는데 형식만 얘기를 안 해서 형식만 좀 볼게요. 전우치전은 사파를 나열한 방식. 오늘 우리 작품이 그래.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길동은 일대기적 구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2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해제 파트 갖다 놨어요. 까만색 박스 보겠습니다. 초록색 봐봐. 초록색 뭐라고 써있지? 도수를 사용해서 악한 벼슬아치나 타락한 중에게 벌을 주거나 임금의 조정, 신하들을 농락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파트는 뭐에다가? 얘들아 선생님이 요거에다가 지금 초록 색깔 체크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랑 색깔.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는 거에다가 본문 노랑 색깔 칠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홍 색깔. 전우치의 행적과 도수 그리고 사파식 나열이라든지
홍길동전과 매우 비슷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이제 형식이니까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회색 파트 볼게요. 그래서 이런 글들은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사회소설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내용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빨리빨리 가면 돼요, 얘들아. 자, 지금 내용 한번 보자. 첫 번째 에피소드.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사파식으로 나열됐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그냥 몇 개 나와. 자, 첫 번째 에피소드 가겠습니다, 얘들아. 잘 봐. 창고지기 장씨가 나오네. 자, 장씨에다가 1번이라고 쓰세요, 1번. 창고지기 장씨는요,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인데, 만일 억울하게 죽는다면 아깝고 참혹한 일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장씨 착하다고 평가. 이런 거 왜 들어가 있냐면, 우치가 이 장씨를 도와줄 거야. 근데 그냥 도와주면 안 되잖아. 착한 사람이어야 도와줬을 때 독자가 반발하지를 않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씨 착한 사람이야 라는 걸 깔아주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자, 호조의 창고지기 장계창이라는 사람은 어지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들아. 근데 문서를 잘못 작성한 탓에 얘들아 지금 뭐예요? 문서를 잘못 작성했다에다가 결함이라고 써주세요. 결함. 자, 우리 장씨에 대해서 첫 번째 인물 누가 나왔어요? 장씨가 나왔다. 근데 장씨에 대한 특징 뭐예요, 얘들아? 착해. 근데 뭐도 있어, 얘들아? 아이, 조금 결함이 있었네. 그치? 자, 이런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라서 얘들아 바로 우리 형벌을 받게 됐대, 얘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형벌을 받게 돼서 기억 파트 볼까요? 노란색. 우치가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벌을 받을 때 니은 볼까요? 우치가 바람이 되어서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됐니, 얘들아? 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였어요. 자, 두 번째 노란색 볼까요, 얘들아? 우치가 구름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거. 얘들아, 어떤 사람에다가 이라고 쓰시면 돼요. 2번, 어떤 사람이 나왔다, 얘들아. 이 어떤 사람을 보고 사연을 물었으니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한재경이라는 사람인데, 오케이. 두 번째, 한씨라고 그냥 할게요. 한씨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한씨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이 없고 70 노모를 봉양할 길이 없대. 그래서 서러워서 울고 있었대. 우치가 이를 불쌍하게 해서 전우치는요. 불쌍한 서민들이 일단 동정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지가 하고 불러서 대답하는 자가 있으면 은자 100냥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100냥을 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또 아버님 아버지 그거 해주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고 해서 노모를 봉양하라. 하지만 만일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해라. 그러니까 얘들아 이 파랑 색깔은 선생님이 무슨 표시를 해서 앞에 봐봐. 우리 초록색, 노란색은 있었는데 내가 파란색은 여기 처음 있었잖아. 이 파란색은 뭐냐면 꼭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통과 의례 두 글자로 금기라고 얘기해요. 꼭 이런 금기가 있다. 너 이렇게 가는데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꼭 주인공이 어떻게 하지? 돌아봐. 그치? 얘도 어떻게 해요? 이걸 어기겠지? 그치? 자, 너 꼭 한 냥씩만 달라고 해.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난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씨죠? 한씨가 우치에 사는 곳과 이름을 물었대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 하늘 색깔 줄로 갈게요. 고지가 하고 불러서 은자 한 냥을 맨날 달라고 해서 하루씩 썼어요. 하루는 돈 쓸 곳이 있어서 생각하기를 은자 100냥을 구워서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고지기를 불러서 말했어. 쓸 곳이 있으니까 은자 100냥을 먼저 구워 쓰려고 한다. 자, 지금 욕심을 부렸어요. 고지기가 허락하지 않자 한씨가 여러 차례 달래며 말했다. 근데 고지기가요 대답하지 않고 그림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문을 열었더니 재경이 그림 속으로 따라 들어갔어. 그리고 은자 100냥을 가지고 나오려 하는데 창고 문이 닫혀버렸어. 재경이 놀라서 고지기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서 화가 나서 발로 문을 박차고 나왔어. 근데 때마침 고조 판서가 조정에 나가서 직무를 시작할 채비를 갖추는데 고지기 아래였어. 창고 안에 사람 소리가 나니 매우 수상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 얘들아 이거 배워서 알죠? 그림 속에 있는 창고, 고지기라는 애가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그 창고, 그림 속에 있는 창고에 가서 돈을 줬는데 그 창고가 누구의 창고였던 거야? 조정의 창고였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더 내놔라 했는데 안 내놔서 내가 그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들어간 창고가 누구의 창고였던 거야? 예를 들면 얘들아 청와대 금고 지금 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과욕을 부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벌을 받고 있어. 지금 도둑 취급받고 있는 거. 얘 지금 큰일 났어. 그죠? 창고 안에 사람이 있어서 매우 수상합니다 하고 호조 판사가 이 말을 듣고 가서 이제 이 한재경을 발견한 거예요.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하늘 색깔. 어떤 도적이기에 이곳에 들어왔느냐? 했대요. 근데 재경이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야, 내 창고야. 이 지랄이라고 얘기할 뻔했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얘가. 그러다가 이제, 꿈인가 생신, 밑줄 친 데만 읽을게요. 그제야 재경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기 집이 아니라 관가였다. 이 비현실성이야 다 괜찮아. 도술이니까요. 꿈인가 생시인가? 하늘색. 네가 창고 안에 들어와 은을 훔치려 한 죄는 죽어 마땅하니 네가 속한 도적의 무리를 모두 아뢰어라.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올 도둑이면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너 지금 네 일당 다 돼. 했더니 재경이 나 사실은 전우치가 있잖아. 어쩌고저쩌고 했어. 전우치를 보았느냐? 네, 본지 오래됐어요. 근데 집이 어디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까 전에 집 물었잖아. 그지? 리을 갈게요. 호주 판서가 재경을 가둬놓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보니 은자는 하나도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다. 자, 지금 이거 뭐하고 있어? 초록색이잖아, 얘들아. 초록색 앞에 보세요. 지배층을 징벌하는 장면인데 이게 좀 어떻게 징벌하니? 진짜 무겁게 엄하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약간 장난스럽게 희롱하고 농락하고 이러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재미도 챙겨가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할게요. 은자는 하나도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다. 초록색만 읽겠습니다. 쌀이 벌레로 변했나이다. 무게가 다 없어지고 나뭇가지만 있어요. 말린 해물이 생선으로 변해서 이런 건 왜 하냐고. 그죠? 재미도 챙기고 있어. 궁녀들의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 날아가고 내전에 큰 호랑이가 들어와 국인을 해쳤고 궁녀마다 큰 호랑이를 타고 있어. 그래서 비읍 봐봐라. 되게 웃긴다. 궁노수에게 시켜서 그 호랑이를 다 잡으려고 해. 근데 얘들아,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지? 궁인들이 타고 있었거든. 그럼 궁인들도 다칠 수 있잖아. 그래서 노란색 봐봐. 궁노수가 들어가서 동시에 활을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서 호랑이를 탄 궁녀가 구름에 쌓여 하늘을 오르다. 이거 누가 도와준 거야? 노란색? 전우치가 호랑이 탄 궁녀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도와준 거지. 근데 노란색 뭐예요? 백성들은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계속 일치하고 있는 거야. 이 지문에서는.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전우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들여라. 나라가 태평하리라 라고 해서 호조 판서가 아립니다. 가둬둔 도적 또한 전우치와 한패이니 빨리 죽여라. 큰일 났네. 근데 그때 우리 전우치가 배신하지 않아요. 왜? 벌써 이쯤이면 반성했겠지 싶은 거야, 얘들아. 알겠죠? 백성이잖아. 백성 어떻게 해요? 재경이 간데없이 사라지니 이는 우치가 구한 것이었다. 그래서 노란 색깔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조금 진중하게 하나 잡아줄게. 회색 파트가 하나 있어요, 얘들아. 회색이 뭐냐면 잘 봐. 아까 전에 요거 얘가 어디서 돈 빼내왔다고? 조정의 그 창고에서 돈을 빼내온 거야.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얘가 전우치가 백성을 구제한 방법이 어디서 돈을 빼온 거야? 나라에서 돈을 빼온 거야.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고생한 이유가 뭐지? 너무 당연한 이유로 고생하고 있지 않았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이 없었고요. 70 먹은 어머니를 모실 돈이 없었어. 근데 그걸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좀 도와줬어야지. 근데 그거 안 해줬지? 그러니까 전우치가 어떻게 한 거야? 나라 돈으로 백성을 구제해준 셈이 된 거야, 얘들아. 그 부분에다가 내가 무슨 색 칠해 놓은 거예요? 회색 칠해 놓은 거야. 회색 한 번만 볼까요, 얘들아? 어디로 가나요? 우리 맨 위에 한번 갈게요. 맨 위에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우리 앞에 봐. 장씨가 뭐 했다 그랬어? 실수했다 그랬지. 그지? 실수했어. 근데 잘 봐. 장씨가 실수한 돈이 어떤 돈이냐면은 잘 읽어볼래? 쓰지 않은 은자 2,000냥이 부족하게 되어서 형벌을 받았어. 아니 쓰지도 않는 돈 때문에 백성들을 벌하다니. 이해됐어요? 회색 파트?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으로 쭉 내려가 회색 또 있어. 뭐야? 약자들의 위기가 어떻다. 국가 관리의 무능에서 비롯했다라는 거야. 아니 백성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비용이 없어? 70 먹은 노모를 어떻게 봉양할 힘이 없어? 이런 거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지금 전우치가 하고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선생님이 또 회색 파트, 회색깔로 칠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랑 또 어디로 체크를 조금 그래서 이 회색 파트는 뭐다? 21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21페이지에 선생님이 까만 색깔 네모 박스에 뭐라고 써놨어요? 현실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사회소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게 되게 좀 인상 깊죠? 그치? 백성들을 도와준 게 다름 아닌 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뭐야? 전우치가 안 하고 니네가 했었으면 더 좋았잖아, 그림이.
이해됐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가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장계창도 앞에 봐요. 착한데 아까 실수로 벌을 받았지, 그치? 뭐 장부 잘못 썼다며, 그치? 그리고 또 하나, 한씨도 어때요? 야, 한씨가 고민한 이유가 뭐야? 부모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씨도 어때요? 착해. 근데 얘들아, 막판에 욕심을 좀 부렸어. 뭐가 있어요? 과욕이 좀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도 뭐가 있는 거야? 결함이 좀 있었어. 장씨와 한씨가 좀 공통점이 있네. 근데 여기다가 누구까지? 우리 전우치까지요. 요런 것들 다 가지고 있을 거거든. 요거에 대해 선생님이 어디다 써놨냐면 2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22페이지 가시면요. 맨 아래 빨간색 박스 보입니까, 얘들아? 네, 빨간색 박스 한 번만 볼게요, 얘들아. 전우치 가겠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약자들을 도와주거나 위기에서 구해주는 등 정의롭고 의협심을 가졌어요, 얘들아. 아하! 의협심을 가졌으니까 어려운 백성들을 구해주네? 얘도 착해. 근데 가끔 하는 짓이 너무 장난이 지나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얘를 수배령을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살짝의 결함은 있는 인물. 요 세 명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선생님이 거기다가 빨간색 박스로 갖다 놨어요. 나랑 같이 보라 색깔만 있도록 할게요. 선한 성품을 가졌지만 결함도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떤 인물이다? 인식적으로 불완전한 인물들이다.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왜 다 불완전한 인물들인 줄 알아? 백성들도 그랬어.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백성들이 다 공감하라고. 너무 완벽한 슈퍼맨 같은 영웅이 나와서 자기들 구해주면 공감이 돼? 아니지. 어쩌면 이거는 민중들이요. 너무 홍길동 같은, 이건 내 피셜이야, 여기서부터는. 너무 홍길동 같은 완벽한 존재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허술해도 이런 민중적인 인물들이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하는 게 좀 더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내 피셜이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보라 색깔을 해놨죠. 평범한 민중과 다를 바가 없는 인물들을 통해서 독자의 공감과 동질감을 형성한다라는 보라 색깔. 이해됐어요? 요 보라 색깔이요. 바로 그 3번 문제에 좀 있어요. 3번 문제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라 색깔만 읽겠습니다. 윤리적으로 선한 면모, 그리고 결함을 지닌 인물,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인물들이에요. 이것은 독자들에게 작품 속의 인물들이 평범한 민중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서 독자의 공감과 동질감을 형성하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원받는 약자들이 겪는 위기는 대부분 국가의 무능, 횡포에서 비롯된다는 거. 그래서 당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거. 정답 바로 5번으로 갈게요. 한재경이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서 왜 이러느냐라고 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약자를 도적으로 모는 관리들의 부당한 행위 아니야. 지금 거기서는요 진짜 찐으로 누가 지금 황당한 거야? 관리들이 진짜 찐 황당한 거야 지금 거기서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5번이었고요. 이해됐니? 나는 여기서 오히려 너희한테 3번 문제 2번 선지를 더해주고 싶어. 얘들아 3번 문제 2번 선지 회색깔 보이세요 얘들아? 요거 중요해. 쓰지 않은 은자 부족으로 형벌을 받았고요. 한재경은요. 빈민 구제에 쓸 수도 있는 나랏돈이 있었는데도 이런 빈민을 구제해주지 않았어. 이해됐니? 자, 그걸 통해서 약자들이 겪는 위기가 궁극적으로는 나라나 이 관리나 이런 제도의 무능함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 회색 파트가 오히려 좀 더 무게감 있는 너무 마음에 드는 선지? 라서 선생님 너희 지나치지 말고 꼭 보라고 체크해놨어요. 본문 색깔과 여기 이런 해설의 색깔은 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넘어가서 21페이지. 얘들아 21페이지는 선생님이 문제풀이 1번, 2번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패스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한번 끊어주세요.